안녕하세요. 화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풀군이 분석 요청하신 AT&T 기업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36년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한 배당킹 기업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입니다. 현재 7%가 넘는 고배당이지만 배당이 안전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8년에 최대 매출인 480억 달러를 이루고 그 이후로는 420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워너미디어의 인수가 마무리가 된 2018년 이후로는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 1분기에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최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다시 감소하고 3분기부터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AT&T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통신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인수한 워너미디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통신은 핸드폰, 인터넷, TV,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통신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워너미디어는 투너, HBO, 워너브라더스로 구성됩니다. AT&T의 총 매출의 80%는 통신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인 이동통신의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엔터테인먼트인 TV와 중소기업용 비즈니스 영역의 매출은 정체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통신 매출의 주 원인은 선불폰과 유선통신만의 순가입자의 증가입니다. 워너미디어는 전체 매출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터너와 HBO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영화 산업인 워너브라더스의 매출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 인수한 워너미디어의 HBO와 HBO 맥스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3분기에 약 170만 명의 순가입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넷플릭스는 22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3분기 발표 후 넷플릭스는 5%의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피코크 등과도 경쟁을 해야 하지만 가입자의 상승세가 높습니다. 83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통해 2020년 3분기에는 45% 배당 성향으로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전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유연성 및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향후 5년 동안 부채 만기가 약 50% 감소될 예정입니다. 2020년 4분기에 자산의 판매로 인한 30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CME인 중앙 유럽 미디어와 푸에트리코 등의 비핵심 자산과 서비스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60억 달러의 정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0년 말까지 4%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면 15억 달러 정도 지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주당 순이익은 0.76달러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8달러 감소하였고 매출도 23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121억 달러 중에 자본적 지출이 줄어 잉여 현금 흐름은 83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충분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여지가 높습니다. EPS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0.39달러에서 0.76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표 설명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순이익에 감가상각과 이연세금 감면 등을 더하고 매출채권을 빼서 계산합니다. 매출채권은 외상이며 매출은 일어났으나 아직 현금이 입금되지 않아 제외합니다. 감가상각은 이미 현금으로 구매한 자산의 가치를 매년 정액이나 정률로 현금 흐름에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순이익 3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3배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인 자본적 지출을 빼주면 잉여 현금 흐름이 됩니다. 120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를 빼면 약 83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2020년 3분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2분기 이후로 최대 현금 흐름입니다. 지난 5분기 동안 잉여 현금 흐름 및 순이익, 배당금을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순이익보다 배당 지급액이 더 많았습니다.
2020년 1분기를 빼고는 풍부한 잉여 현금으로 인해 배당을 안전하게 지급하였습니다. AT&T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예상 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으로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과 EV인 자산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예상 주가는 27달러이며 EPS가 예상대로 3.2불인 경우 2021년에는 58달러입니다. 자산 가치를 이용한 주가 예상 방법과 EPS를 이용한 예상 주가 차이가 2배 정도나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PS인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갭과 넘갭 방식이 있습니다. AT&T에서는 갭이 리포티드이며 넌갭이 어드저스티드를 의미합니다. 갭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된 기업의 재무제표로 좀 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넌갭은 인수나 일회성 비용 등 사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넌갭은 주로 테크 기업들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AT&T는 일회성 비용인 무형자산의 상각과 부채 상환에 따른 비용을 EPS에 추가하여 0.76달러로 조정된 EPS를 발표하였습니다. 갭 EPS인 1.5로 주가를 예상해보면 현재 주가인 27달러로 나옵니다. 그러나 넌갭 EPS로 주가를 예상하면 57달러로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EPS를 보고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렌지색 그래프인 조정된 EPS, 넌갭 EPS는 배당금인 0.5달러보다 항상 높았기에 배당 성향은 100%를 넘지 않았으나 파란색인 갭 EPS로 하는 경우에는 2019년 3분기 이후로는 배당금이 주당 순이익보다 더 많았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배당을 더 지급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갭 EPS가 때때로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넌갭을 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렌지석인 넌갭 EPS와 파란색 선인 갭 EPS의 차이가 클수록 일회성 지출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성 지출도 이익에서 얻은 현금이 나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럼 갭 EPS와 넌갭 EPS 중 어떤 것을 보는 것이 투자에 유리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의 기업은 영업에 의한 순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배당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T&T의 향후 주가 상승에 좋은 호재를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AT&T의 신용등급은 매우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타임워너 인수 후 300억 달러의 순부채를 감소시켰으며 단기 부채 등을 만기가 길고 이자가 저렴하게 재융자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 지급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배당 투자를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부채 관리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HBO 맥스는 훌륭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쿠와 아마존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널리 사용 가능해진다면 구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5만 명의 직원을 줄여서 판매 및 일반 관리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지만 경쟁 업체인 버라이즌과 넷플릭스에 비해 직원당 매출도 적고 경비의 절감 효과도 적었습니다. 버라이즌에 비해 2배 이상 직원이 많지만 직원당 수익은 30% 수준입니다. 경비 및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세프 디 프로토스키 교수님이 개발한 F스코어 상에서 AT&T는 7점으로 양호한 접수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상태로 생각이 듭니다. F스코어에 대해서는 따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AT&T 배당 및 결론입니다. 36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 통신기업으로 현재 낮은 주가로 인해 7%의 고배당주입니다. 시가총액 1,880억 달러, 기업 가치 3,800억 달러로 제가 리뷰한 기업 중에 가장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25년 동안 배당을 지급한 통신기업은 총 3개로 그 중에서 AT&T가 가장 높은 주가 및 시가 배당률 및 배당금을 가진 기업입니다. 통신기업의 배당 인상률은 다른 배당주의 기업에 비해 낮습니다. 1년마다 0.01센트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배당 성향이 100%가 넘었기에 영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사업의 특성상 매 분기별 시설 및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조절된 non-GAAP EPS와 충분한 현금으로 인해 배당은 안전합니다. 36년 동안 배당 컷 없이 꾸준히 지급했다는 것은 경제 불황기에도 회사를 잘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 60억 달러 예산을 삭감하는 프로젝트와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15억 달러 절약하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통신 부분에서 가입자의 증가로 매출이 상승하고 적극적인 부채 및 경영비용의 감소, 그리고 HBO의 성장이 자리 잡는다면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주를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되어 저는 매수 중에 있습니다. 노풀군님 잘 보셨는지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